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조건 검색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스탁에서는 조건 검색식을 통한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트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차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유튜브 영상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의 주식 공부도 올리고 있고, 당일 주도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넣으면 포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조건 검색식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고 싶어도 조건 검색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키움증권을 활용하고요. 키움증권 ATS 창에서 보면 검색란에 0150을 적으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 창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다가 조건을 넣어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데요. 일단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이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재무 분석, 순위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부터 볼게요. 범위는 말 그대로 어떤 테두리를 두는 거죠. 거래소 종목인지 코스타 종목인지, 아니면 뭐 자본금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시가총액을 나는 시가총액의 너무 높은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조건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죠. 신용융자가 되는지에 대한 거, 전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유통 주식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색의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범위 지정의 조건들은 잘 넣지 않죠. 특히 당일 단타를 할 때는 이 조건보다는 다른 것들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분석을 보면 가격 조건, 기간 내 기준봉, 호가 잔량,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격 조건은 말 그대로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종목들만 포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주가 등락률은 보시면 주가 등락률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일봉전은 어제의 시세를 말합니다. 영봉전은 오늘의 시세를 말해요. 그럼 이봉전이면 뭐겠어요? 이틀 전의 시세를 말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많이 보는 것들이 시가갭이 높은 종목이냐 아니냐입니다. 시가갭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를 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의 시가가 그래도 5% 이하로 시작하는 종목을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주가 등락률을 활용을 하고요. 보시면 또 주가 비교가 있죠. 그리고 주가 비교 4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삼봉전에 종가가 어디 이렇게 크냐 계속 오르냐를 나타내는 거죠. 신고가를 할 수도 있고 최고 종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크게 활용을 하는 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주가 등락률이고요. 기간대 기준봉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거래량, 거래대금을 한번 보면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요. 어제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200% 이상 터지게 하겠다, 아니면 300% 이상 터지게 하겠다,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고 거래량이 나왔는지, 거래량 회전율이 보면 얘가 영봉전 기준, 아니면 일봉전 기준 몇 프로가 나왔는지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거래대금 보시면 너무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매매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얼마 이상에서 얼마까지, 보통은 99999로 적고요. 여기는 얼마까지 할 건지,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럼 공이 6개 붙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공이 9개니까 10억이 되겠죠. 아니면 10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대금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매물대 돌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요 정도 활용을 하시고요. 예상 체결이단가 외국인 거래원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세 분석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볼게요.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보조지표들을 어떤 조건을 넣어야 좋은 종목이 포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겠죠.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야겠죠. 종가 1, 2평이 종가 22평. 그러면 5, 20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52평과 62평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동 평균의 배열을 보면 이게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고 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4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의 이격을 보기도 하죠.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고가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이동평균의 돌파했는데요.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박셀바이오 일봉 차트인데요.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가격 이동평균이 나오죠. 가격 이동평균을 적용을 시켜보면 아이고 제가 여기다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꾸 여기로 나오네요. 거래량에도 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단순 5, 단순 20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단순 5일선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고요. 21선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거래량 이동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세지표 알아보겠습니다. MACD 시그널 이런 것도 있죠. MACD는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선 돌파면 MACD 시그널을 상향 돌파했다? 그럼 뭐겠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세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선도 역시 추세를 보겠다? 추가 이렇게 해주고 얘를 가로로 묶고 또 D와 E는 동시에 추세를 보겠다. 그런데 D와 E는 이렇게 하면 D와 E는 무조건이고 C와 D and E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포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지표의 MACD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파라볼릭도 보면 파라볼릭도 추세를 알 수 있죠. 파라볼릭 상승 추세인지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여기를 5로 묶으면 MACD 조건이나 파라볼릭 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종목이 포착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모멘텀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격은 보면 얘네들이 이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격도의 기준값 돌파 그러면 지정한 값이 돌파한 경우 이격이 뭐 90을 상향 돌파했다 이러면 포착이 되게끔 만든 것들인데요. 이격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좀 잘 보는 건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패스트보다는 슬로우가 좋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역시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추세를 활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MACD와 파라볼릭의 추세를 봤는데 이거를 가로로 없애고요. 가로로 없애고 여기에서 F와 G도 5로 묶고 MACD와 파라볼릭과 스토캐스틱의 셋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종목을 포착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로를 묶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가로를 없애고 싶으면 X를 누르시고요. 자, 이 조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C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MACD가 시그널 상향 돌파. 그래서 MACD는 추세를 보는데 MACD와 시그널선이 동시에 상향 추세이고 아니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고 F 조건은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 나왔니? 그러면 MACD와 파라볼릭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고 아니면 스토캐스틱의 추세까지 보겠다. 그럼 G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종목이 포착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C부터 G까지 드래그를 하시고요. 가로로 묶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모멘텀 지표에서 확인을 하는 것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채널 지표 볼게요. 채널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와 피봇이 되겠네요. 일목균형표도 있고요. 그러니까 채널 지표는 사실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벨루프가 있죠. 엔벨루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가격 기준선 돌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향선이나 하한선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검색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기준선은 이 범위 내에 있는 걸 포착하고자 할 때 합니다. 또 역시 엔벨레프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선이 연속 상승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역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가격 기준선 돌파는 20의 이 상향선이면 이 상한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좋다. 유튜브 내용에 많이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에서 지표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볼이라고 적으시면요. (20의 2) 상한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상한선 2포인트로 해서 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돌파하는 종목은 좋다 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일봉인데요. 그 전에 미래나노텍 차트입니다. 미래나노텍 봤더니 여기 상한선을 돌파하고 난 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한선이나 이렇게 돌파의 개념으로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기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수치는 20의 2가 기본이지만 다양한 수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반전을 이용할 때도 하죠. 그래서 얘가 반전이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상승 아니면 하락 추세를 일정하게 유지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얘는 이렇게 상향 추세잖아요.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반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이 정도 하고요. 피봇을 보면요. 가격 기준선 돌파 종가대 1차 저항을 상향 돌파하는지 2차 저항을 상향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피봇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일목균형표도 보시면 추세도 할 수 있고 전환도 할 수 있는데 기준선 돌파 그러면 일목균형표에는 전환선과 기준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등이 있는데 보통은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이 조건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표 추가를 하시고요. 일목균형표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미 조금 기준선과 전환선 구와 기준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하시면 라인 설정 가서 전환선과 기준선만 남기고 다 체크를 없앴죠. 그런데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1, 2를 다 설정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 보지 않고요. 기준선하고 전환선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죠. 차트가 옆으로 밀리는데 수식을 활용하면 밀리지 않는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향 돌파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종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추세도 확인할 수 있죠. 전환선이 일봉 상승인지 이 파란색이 전환선인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채널 지표에서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피봇, 일목균형표까지 활용하는 조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도 한번 볼게요. 변동성 지표에서 DMI 신호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DMI 보면 여기도 역시 기준선 돌파와 추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여기도 있네요. RSI 역시 기준선 돌파와 추세 반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돌파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했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추세는 역시 이 DMI 차트를 설정을 했을 때 이 일목균형표와 마찬가지로 상향 추세인지 하향 추세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역시 RS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 지표를 볼까요? 거래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크게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기타 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가격도 확인을 하시고요.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은 시가 갭을 잡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보조 지표들의 맥점을 뚫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트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분석을 볼게요. 패턴은 사실은 봉의 형태를 정의해서 해당되는 종목을 검색하는 건데요. 봉의 몸턴의 길이라든가 뭐 비율이라는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아닌데요. 기본적인 캔들을 보시면 롱바디 이렇게 양봉인 거, 음봉인 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밀었던 종목들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이런 거를 활용할 때는 롱바디 음봉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죠. 그리고 많이 보는 게 십자, 도지 십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의 시스템을 보면 이게 아이고 제가 이 차트를 밀어놓고 있었네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11월 4일 날 도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7%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걸 확인할 때 도지 십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면 이거는 뭐겠어요? 드래곤플라이 도지는 뭐 잠자리형 십자라고도 하죠. 시가 고가 뭐 이렇게 보면 시가의 갭을 띄우고 쭉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양봉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는 차트 봉을 공부할 때 좋은 거지 사실은 여기서 많이 넣지는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지속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볼게요. 상승의 봉이 계속 나오는 종목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락 반전형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거라 여기를 한 번씩 눌러보면서 이 차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짧게 상승을 하다가 긴 음봉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인데 이렇게 이런 봉의 이름까지 다 외우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재무 분석했을 때 뭐 주가 지표 수익성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건 검색으로 넣기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아니면 그 기업의 분석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재무 분석 역시 조건 검색식에 많이 활용이 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순위 분석을 보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게 순위를 통해서 수급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평균 거래량 순위. 제가 지금 뭐 5일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거래대금 순위 100을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 지금 오늘 발생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종목 중에 100위 안에 드는 종목들만 포착을 하고 싶다. 2천여 개가 넘는 것 중에 100위 안에 드는 거니까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량 비율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을 제가 지금 쭉 그냥 읊으면서 만든 조건 검색식 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포착이 되는 종목은 넥스칩, 비트나인, 일성건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거래량하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하고 거래 대금을 5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종목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대상 변경이잖아요. 대상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여기에 뭐 이런 것들 환기 종목, 스펙 종목, ETN 이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다시 검색을 해보면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 만들기는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6가지의 큰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보조지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들을 다 초기화를 하고 여기 조건식 새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다 이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왜 초기화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이걸 아니요 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뭘 본다고 그랬죠? 일봉정 종가 대비 영봉정 시가 등락률을 몇 프로로 한 5% 이하만 잡고 싶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수급이 중요하니까 거래대금 순위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꾸 오타가 나오네요. 순위를 넣어보고 싶다. 그럼 거래대금 순위에서 100, 150 이 정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였죠?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할까요? 볼린저 밴드. 그러면 볼이라고 적으시고요.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20의 2가 상향선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또 파라볼릭도 볼까요? 파라볼릭 추세도 추세해서 상승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만 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3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요. 유틸렉스, 형지 INC, 남성, 크리스탈 신소재,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버리고요. 우리가 넣었던 게 지금 볼린저 밴드하고 파라볼릭이거든요. 파라볼릭 설정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파라볼릭은 PSAR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캔들 아래에 찍히면 상향 추세, 캔들 위로 찍히면 하향 추세죠. 파라볼릭과 뭘 봤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색된 종목들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유틸렉스 볼게요. 오늘 상한선을 돌파했고 파라볼릭 역시 추세가 좋았죠. 형제 INC도 상한선을 돌파했고 추세가 좋고 거래대금도 좋습니다. 남성도 오랜만에 돈이 들어왔네요. 상한선을 돌파했고 파라볼릭 상승 추세로 돌아섰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 상한선을 돌파했고 파라볼릭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어떤 조합을 해야 조금 더 안전한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차트를 보는 눈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보조지표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차트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요. 조건 검색식 만들기를 하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건검색시 만들기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